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의 예타 면제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광주 미래 먹거리로 여겨지는 인공지능 산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공지능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광주시가 앞서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인 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단계 사업인 기반시설 구축이 최근에 끝나서 2단계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사실상 예타 면제를 확정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5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의 AI 2단계 6천억 사업의 예타 면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 중 절반인 3천억 원은 자율주행과 분산에너지 분야 등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투입됩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천여 개 인공지능 기업을 광주시로 유치해 시너지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교통 시스템, 역류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시민 생활 전반에서도 인공지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할 예정입니다. 우리 광주 기업이 가지고 있는 AI 모델들을 여기에 접목해서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볼 계획이고요. 광주시는 앞으로 인공지능 모델 개발의 핵심 시설인 국가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유치에 나서고 집적단지 지정도 추진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위상을 굳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공지능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주시는 이미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예타 면제를 토대로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오늘로 꼭 16년이 됐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고향을 2번 찾았는데 북핵 문제로 남북 평화가 위기에 봉착하고 애써 일군 민주주의가 위협받았을 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를 선언한 지금 김대중 정신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거목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군부 독재 정권의 서슬퍼런 칼날에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망병과 투옥을 견뎌냈습니다. 고난과 시련에 꺾이지 않고 마침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의 삶은 한겨울에 꽃을 피우는 인동초와 비견되고는 합니다. 재임 기간 동안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는 문화정책과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민주화 경제 분야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깁니다.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이후 고향을 찾은 것은 2번입니다.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2009년 4월 이명박 정부의 폭주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2006년 10월 28일 목포역 광장. 구름같이 몰려든 인파에 김대중은 다시 한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평소 지론을 설파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전쟁만 막읍시다. 평화를 유지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세계 인류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날 그의 연설대로 평화를 지킨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인류 문화국가로 성장했고 수출은 일본을 추월하는 선진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뒤 2번째 고향을 찾은 것은 2009년 4월, 서거 116일 전. 마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섬마을 하이도로 마지막 고향길에 나섭니다. 권력자들의 토지 수탈과 300여 년가량 이어진 농민 항쟁의 역사를 담은 하이삼도 농민운동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개관식에서 기나긴 감옥살이와 망명, 연금 등
권한의 민주화 투쟁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하이도 농민 정신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러한 성공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몸에 맹맥히 흐르는 하이 삼도의 농민의 위대한 토지 탈환 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죽비를 내려치듯 행동하는 양심과 방관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저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양심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반대는 물론이고 방관하는 것도 어려운 악의 편이다. 하이도 연설 한 달여 뒤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의 탄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빚어집니다.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던 김대중 대통령도 그해 8월 18일 남북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면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16년이 지난 오늘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이 탄핵되고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입니다. 독재와 불굴의 의지로 싸워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내고 경제와 문화를 인동촉꽃처럼 피워낸 김대중의 유산은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한국적 자산임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광주 전남에서 추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빛골 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창작연극 지도자 김대중을 공연하며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친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신념을 되돌아봤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전라남도가 김대중 정신을 실천하는 선도에 서서 국민이 진짜 주인 되는 민주국가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 남북평화, 평화 인권을 위해 평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정 지역에서 일정 시간 이상 머물며 소비활동하는 사람들을 생활인구라고 부릅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을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머물게 할 것인가는 각 지자체가 마주한 과제인데요. 일선 지자체에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 중 몸과 마음을 추슬렸던 강진 사이제. 휴가철을 맞아 충남 서천군에서 온 종래씨 부부가 오붓하게 관람을 이어갑니다. 한여름 더위에 지쳐 인근 카페를 찾은 종래씨 부부는 음료를 반값으로 주문합니다. 이 음료도 반값 여행 혜택이 되는 건가요? 네. 네. 반값 되고요. 식사하시는 것도 다 되고 저희 집에 이렇게 사진관도 있는 사진 찍은 것도. 강진의 여행을 온 2인 이상의 여행자들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 여행 정책 덕입니다. 여행 경비를 50% 지원해 준 사업인데 이게 단순히 여행 경비 지원 사업이 아니라 강진군을 찾아오신 여행객들에게 여행의 절반을 책임진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연매출 30억 이상 또는 주유소, 유흥업소 등 특정 업장을 제외하고는 반값으로 강진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반값 여행으로 강진을 찾은 이들은 현재까지 모두 4만 7천여 팀, 환급 금액만 41억 원에 달합니다. 커피 마시는데 정말 반값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그런 여행이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인구 감소 위기 속 전남의 생활인구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남의 전체 생활인구는 304만 명, 실제 등록 인구는 70만 명에 불과했지만 여행과 일자리 등 일시적으로 체류한 인구는
3.3배 많은 234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 체류한 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2만 5천 원. 지역 전체 카드 사용액의 36% 이상을 차지하며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음식 소비가 가장 많았고 운송교통, 종합 소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체류 여건을 만드는 선진 사례로 떠오른 강진군의 반값 여행. 이제 완도의 치유페이와 영암의 1+1 여행 정책 등으로 확산되며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라선 KTX 노선은 표를 구하기 힘든 데다 느리기까지 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승객이 많습니다. 실제로 호남선과 비교해도 배차량이 적고 고속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로 고속화와 열차 증편이 추진 중이지만 언제 완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수에서 출발해 순천과 전주를 거쳐 서울로 달리는 전라선 KTX. 여수 엑스포역에서 서울까지 3시간 넘게 걸릴 때도 많습니다. 최단 2시간 15분인 경부선은 물론 목포에서 출발하는 호남선보다 느립니다. 전라선은 호남선보다 거리가 15.8km 길지만 소요 시간은 33분 더 걸립니다. 평균 분당 속도는 0.4km, 시속 약 24km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굽이굽이 굴곡진 선형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배차 시간까지 적어 주말이나 연휴에는 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8량인 거를 10량으로 늘린다든가 단기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 최종적으로는 전라선 직선화, 고속화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존 서울에서 여수까지 소요 시간을 2시간 30분대로 단축시키는 전라선 고속화는 현재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조 9천억 원 규모. 현장 조사를 마치고 평가가 진행 중인데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정부 국정과제에 사업이 포함된 만큼 조속한 에타 통과와 착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철도망,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국가 계획이 수립되는 골든 타임인 만큼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전남의 교통 대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다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더라도 완공은 오는 2034년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투입 열차를 확대하는 건 포화 상태인 평택에서 오송 구간 확장 공사가 끝나는 오는 2028년부터 추진할 수 있어 지역민 불편이 이른 시일 내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원정 경기에서 충격의 역전 3연패를 당하면서 뒷문 불안이 정규 시즌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가을 야구를 위해선 지난 시즌의 탄탄한 뒷문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창 기자가 전합니다. 기아가 한 점 앞선 9회 말 포수의 3루 송구 실책으로 동점을 허용한 뒤 연장 11회 끝내기 홈런으로 무너집니다. 다음 날 3대2로 앞서는 상황에서 9회 말 마무리 정혜원과 조상우가 잇따라 흔들리며 다시 끝내기를 허용합니다. 기아가 원정에서 두산에게 충격의 역전 3연패를 당했습니다. 시즌 내내 반복된 불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투수 코치진을 바꾸고 지난 시즌 세이브왕을 차지한 정혜영을 2군으로 내리는 등 극약 처방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뒷문 불안은 결국 순위 싸움에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기아는 KT, NC에게 공동 5위를 허용하는 등 살얼음판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지민, 전상현, 그리고 성영타, 그러니까 이 세 선수의 순번이 땡겨졌을 때 이 선수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냐가 이제 또 포인트가 되겠죠. 다행히 타선은 살아났습니다. 지난주 팀 타율은 2할 7푼으로 리그 3위를 기록하는 등 매 경기마다 마운드에 든든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Just looking at the scouting report and had an idea of what they were going to throw and just trying to see some pitches and then he left I think it was a changeup over the middle and put a good swing on it. 기아는 이번 주 리그 꼴찌 키움과 리그 선두 LG를 상대로 홈 6연전을 치릅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5위 싸움 중인 기아가 불펜에서 제 역할을 한다면 상위권 진입도 가능합니다. 정규 시즌 40경기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을 야구 진입을 위해선 지난 시즌 보여줬던 탄탄한 뒷문의 부활이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가 난 지 석 달 만에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공장 정련동 2층을 중심으로 현장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불이 난 이유와 확산한 원인을 규명하고 충분한 사전 조치나 대책이 마련됐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붕괴 우려 지적에 따라 현장 감식을 못했지만 위험 부분을 제거하고 안전 보강 조치를 한 뒤 사고 3개월 만에 화재 감식에 돌입했습니다. 광주 금당산에 무단으로 파크 골프장을 조성한 운영주에 대해 광주 서구청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구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금당산 과수원 부지에 파크 골프장을 만든 운영주에 대해 1차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운영자는 개발 행위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부지에 9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과 부대 시설을 조성했는데 지난달 18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서구청은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